정책만 하더라도 개선하고 해야 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우리 정민규 과장님 오셔서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걸 잘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닌 것을 적이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네, 들으라도 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정책만 쏟아지지 말고 잘못된 것도 좀 개선을 시키고, 또 규제할 거는 규제하고, 또 모든 게 규제로서 이 산업을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농가들한테는 절실하고요. 우리 농가들이 자정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자정 노력하고 잘하는 사례를 비춰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농가들 왜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국민의 공감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대책위원장을 맡다가 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환경 부분만큼은 우리 협회가 자정 노력해서 개선을 하려고 목표도 설정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축산 환경 컨설턴트들을 협회가 자정 노력하는 차원에서 7명이나 또 2년째 지금 농가지도 전국 12개 지도에 농가 지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환경 개선에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또 정부 정책 중에서 방역 악취 사업이라고 농가들에게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연lon가가 있는데 연lon가 중에 한 농가라도 빠지면 방역 악취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연lon가가 다 동참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방역 악취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50% 이상 이렇게 개선된 사례를 만들어냈고,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우리 국민의 먹거리, 단백질, 곡물 위주로 지금 국민들이 섭취를 하고 하다가 단백질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특위에서는 그거를 양분관리다, 또 사육터태제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양분관리를 하려고 하면 화학비료부터 먼저 줄이고, 양분관리를 어떻게 해서 토양에 실질적으로 양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화학적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작업률을 먼저 설정해갖고 그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개선해 나간다면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12만 6천호가 미여가 축사 적법화를 불과 작년에 엊그제 끝냈습니까? 그거 끝내고 나서 그거를 마무리하는데도 우리 축산농가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그러면 분뇨와 냄새를 저감하는데 40% 정도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개선하고 있고, 또 대비부습도 가지고 바로 법으로 9월 24일자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좀 올해부터 적용을 받으면서 대비도 완수되지 않은 대비는 유통을 못하거든 법으로 지금 똘똘 묶어놨는데, 거기다 자꾸 규제만 받으면 된다 하면 축산농가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시간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할 부분, 반성할 부분은 충분히 노력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회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자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돈농가의 어떤 가축 분야의 냄새라든지 분뇨 처리가 더욱 책임이 많고 고민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 가축 분뇨 처리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도 회장을 맡기로 했는데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원장의 목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지 않죠. 보통 후문이 한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 저도 항상 연구를 근무할 때도 현장의 답이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축산의 냄새를 해결하는 비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아까 사료 첨가제, 가스 분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비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농특위에서 했던 말씀들, 또 제안되는 내용과 농민들과의 좀 거리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축산농가, 특히 양축농가도 반성을 하고 있고, 특히 한돈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컨설턴트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자정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원책 같은 것을 좀 해주면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전에서 실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민운동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축산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토론회나 대책이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식 환경연구 소장 토론해 주시죠. 예, 저는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환경활동을 해왔는데요. 축산농가 돈을 대면 그분 말씀들이 맞고, 주변에 경동농가나 인근 주민들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말씀도 맞고, 농협의 말도, 그러니까 농민들을 지원하는 농민구획, 농민들의 각종 활동을 규제하는 환경구획이 각각 들으면 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농업 전문가와 축산농가, 공동농가에 어떻게 생산을 발전시키시느냐에 대한 농업 전문가, 그리고 상수원이나 하천의 수질을 개조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행정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 집결이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접근은 여기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듣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2050년에 넷제로 선언하시면서 탄소 제로를 선언하시는데, 탄소 제로가 되려면 기존의 석탄 마력 거의 다 없애야 되고, 줄여야 되고, 탄소 흡수해야 되죠.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열풍이면서 풍력이나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 가보세요. 주민 수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 지역에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정도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유인즉슨 물론 이제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환경 문제도 발생시킵니다만, 가장 큰 것이 국가정책을 수행을 하면서 또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비용 편익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와서 수만 평, 수천 평이나 태양광 깔고 돈만 벌어가는 사람. 피해는 우리가 보는 사람. 제가 축산농가 관련해서 민원을 가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운영 자체에 악취를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 악취는 되게 정서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절대적 악취야 특정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저 축주가 미우면 10이 나더라도 100이 늦게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축산 운영하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왜냐, 예전에는 소규모로 농사를 축산하게 되면 그가 동네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축주는 그 동네에 살지 않다고 합니다. 돈만 벌고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식의 또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동네는 피해를 보고 축주는 돈만 벌고 빠져나가는 사람.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한번 대충 이렇게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 축산농가는 나는 합법적으로 법에 의한 대로 가축을 키우고 국민들의 건강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은 축산농가 외에 경동농가도 농약 뿌려대면서 비료 뿌려대면서 더 오염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만 말아봐요? 이런 입장 가지고 있죠. 경동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에 비하면 너희들은 힘도 안 돼. 니들은 이분들이 하지도 않잖아. 돈만 벌고 나가잖아. 이런 입장을 계속 하고 있고, 악취를 너무 심해서 귀농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공부하는 속에서 무동증 없어져. 이들 책임이야. 이렇게 싸워대요. 환경단체로서 누구 말을 부르는 줄 알아서 뭔가 조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는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분야를 어떤 농축산 개념이 아니라
저 가축분뇨가 식수원에 얼마나 오는데 상수원 지역 3년 중에 보니까요 가축분뇨가 약 오염물이 30% 나가고 토지계가 30%인데 그 토지계도 다 캡이나 비료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반 이상은 가축분뇨인데 아니 이게 지금 국민들이 먹는 축산물 때문에 오염된다고 하니 마치 그냥 소 키우고 들이키는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받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소통이 더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좀 중간에 나서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뭐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해야지. 그리고 또 축산 같은 경우는 방역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되지 않고 축산농가와 주인근농가의 감정이 걸리다 보니까 행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자체도. 그냥 민원 들어오면 가서 보고 또 싸우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을 보면은 그렇게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마트에 가서 열심히 고기 사 먹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농림부 환경부에서 양봉관리나 동축수를 가지고 해보니까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 자리를 만드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동안 같은 동네 살아도 축산농가하고 인근주민들 잘 안 만나요. 늘 싸우기만 해요. 감정상하고. 근데 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런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 한번 만나봅시다 했더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항상 민원만 접근하다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좀 제도적 개선이나 지원 방법이나 소통체의 기술을 위해서 만나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돼요. 또 이게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었구나. 너무 안 되면 저 악취 개선을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개발할까, 제도를 개선할까 이러기만 했지. 정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소통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되게 부족했구나, 선입관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군데 시범사업에서 희망을 본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대안 끝까지 제시하고 있는 게 사회학적으로 보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우리 선입관만큼 어렵진 않다는 걸 들었어요. 각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해서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려면 축산 관련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나 인식조사가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축산하고 관련해서 콘서트 운영으로 가봤더니 축사에 밀식해서 키우지 않고 적정하게 사육을 하고 그리고 축분이나 폐수를 관리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차단을 막고 그리고 정례적으로 치우고 기본적인 매니어만 가져도 악취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문 열어놓고 폐수를 그대로 얹혀놓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이건 뭐 법이고 제도고 떠나서 기본만 충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돈 문제가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체 같은 경우도 대규모 사업체 가면 평균에 투자할 비용이 있는데 영세한 경우에 어체의 경우 투자 비용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축산 컨설턴트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아까 청년농업 약속도 필요하겠죠? 농사를 오랫동안 진 사람들은 말은 해도 다 매니를 알 텐데 최근에 청년한 분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컨설턴트 하고 축산 정책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농민부와 환경 한막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고무적이라고 하거든요. 뭔만 얘기만 하면 이건 환경부 얘기예요. 저거 하게 되면 농민부 얘기예요. 농민부는 왜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환경부는 이렇게 농민도 못 살게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연구를 하더라도 환경부에 맡게 해라. 농민부에 맡게 해라.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축소와 주변 인근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농민부와 환경부에서 대안을 찾으면 돼요. 농민부와 환경부의 한마디를 좀 폼을 짜는 거하고 거버넌스 운영을 좀 적극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민사회라든가 여러 전문가집단이 중간까지 꼭 필요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을
있어서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아까 전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시범지역,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 그 모델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이 모델 적용할 수 없어요. 상수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범 모델, 그 외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범 모델, 이렇게 여러 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잘 되는 시범 모델을 좀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고, 컨설턴트나 중간관리 주식들이, 거버넌스 주식들이 이걸 이렇게 좀 혁신해 나가면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틀을 가지고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금 협조해 나간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건데요? 악취 문제하고 수기 문제거든요. 거기 특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특히 환경 쪽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느낀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접근 굉장히 소홀한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무튼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갈등 문제, 또 악취라는 것은 과학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정서적인 것이 악취가 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갈등, 방청 농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답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같이 한번 토론해보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또 기본에 충실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죠. 또 우리가 잘 많이 못 듣던 얘기인데 우리 쪽에서는 지역개발하는 쪽에서는 중간관리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축산부 분야에서도 정책 당국과 현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있고, 가버넌스가 중요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잘 되는 우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우리가 산다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확산시키는 맞춤형 모델로 뭐 예를 들면 뭐 우수 사례, 성수원지는 성수원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때도 우리 농식품부 원장님께도 오늘 바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생산자 단체 농협과 농협에서 오랫동안 친환경 축산 문제를 다루셨고 친환경 방역 단장을 맡고 계신 김명우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농협에 근무하는 김명우입니다. 우리 손희랑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자료를 미리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정도만 그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중에 이제 축산 민원이 6,718건으로 지금 민원을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지자체 집계는 한 개 주민이 무한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걸 걸러낼 수는 없으니까 6,718건이 개별 주민의 모든 다 민원이다 아니다,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배경 부분에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죠. 미세먼지는 지금 1차적으로 황사 이런 것들은 1차적인 발생원이 되겠지만, 얘는 이제 흔히들 말씀하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체 대기오염 물질, 오염 물질이죠. 과거의 자료입니다만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한 370만 톤 중에서 축산 부분이 21만 톤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 비중을 보면 한 5.5% 정도에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도 암모니아의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축산 부분의 암모니아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도 그 정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팩트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보면은 대리보습도 의무화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또 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가축분열을 자원화로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농협에서도 자원화 사업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현재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농축협으로 82개 정도의 계획이 공장이 있는데요. 현재 또 40개 정도의 축협이 신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진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지 확보를 구하는데 이제 인디 현상,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잘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결국은 농가 하나도 설치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데 대단히 입방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 감당이 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는,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 방식은 무엇일까? 저희 사실 고민했고요. 또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공처리 시설 운영을 각 시군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기존에 지금 자원화의 어떤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의 자원화 시설과 이 가축 분열을 좀 더 연계해서 한다면 신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일선에 보면은 이제 경영이 어려운 민간 이제 세리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시설 대표자도 어려운 공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시 경영이 어려운 세액비 공장들을 농협에 과감하게 인수를 한다면, 다만 이제 시설의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자원화 공장을 농협이 좀 더 많이 인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너지화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너지화 사업은 결국은 바이오 가스를 만든다든지 발전을 해서 내전까지 가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동물을 원료로 한다면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필수적으로 혼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까지도 같이 처리할 수 있고 가축 분뇨도 효과적으로 병행 처리가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도 축협에서도 한 10여 군데 정도는 에너지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사실 경제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에너지화 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삼자문가요,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전기를 만들었을 경우에 RBC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 의무자, 즉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RBC, 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다른 발전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선의 사업자들이 이런 가축 분해를 원료로 하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하든지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RBC 가중치를 부여를 받는데,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턱없이 좀 부족한 실정이죠. 예를 들면 현재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RBC 가중치가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2.0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냥 일선에서 가축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 가스 산업이 훨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지고요. 발전 단가도 좀 낮죠. 독일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한 380원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 단가가 100원 이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축 분열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를 유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RBC에 대해서 정부가 발급을 해주는데요. 지금 현재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순수 자기 부담으로 지불한 내용에 대한 비율만큼만 RBC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면 RBC가 RBC 거래시장에서 5만 원이다 하면 현재 정부 정책이 만약에 자기 부담이 20%다 불과하면 만 원까지만 발급해 주니까 나머지는 이제 4만 원, 즉 80% 해당되는 국고 지원 부분만큼은 정부 목표로 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바라기는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공유될 수 있고, 물론 태양광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지역 단위 개발이 가능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 부분을 조금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고체 연료도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체 연료는 지금 생활하수 슬러지 단가와 연동이 돼 있고, 또 발전소나 난방 업체들이 가축 분야만 고체 연료만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제성 부분이 조금 예를 좀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수분조절제로 다시 쓰면 안 될까라는 말씀도 있는데, 수분조절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가부법에 이제 가축분열을 고체 연료화를 하는 사업 범위가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양분관리제는 저희 이 북한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 질소나 인 수지를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질소나 인, NPK가 많이 있는 건 화학비료가 단연치는 않은 거고요. 저는 유기질 비료도 상당히 많죠. 가축 원료는 주로 이제 유기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비가 아니고 추비로 뿌리는 정도인데, 추비인 가축 원료가 조금처럼 간다는 거는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 하셔서 여러 가지 성과 검토를 하실 것 같고요. 공과 가를 구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가축 사육권 말씀이 계셔서 요거는 좀 제가 말씀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공부하는 가축 사육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 거진 지자체 200군데 중에서 90몇 프로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중앙정부의 공부안과는 관계없이 아주 엄격하게 위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과거가 있는데 없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양동 농장이 2km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상태에 가축 사육들이 제한이 된다면 쿼터제는 되고 있다고 봐야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원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한번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가축 분야 자원화 공장 짓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늘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국공유지나 식용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 기반 시설로 인식이 된다면 조금 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염 부활량 발당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이나 공공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염 부활의 발당 시설로 적용을 받게 되면 상당히 오염량이 삭감된다고 보고 지자체에 이제 산업단지 등이 많이 건설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기는데, 가축분야 처리 시설도 오염 부활의 발당 시설도, 그러니까 이제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동 자원화 시설 좀 정부에서 많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환경 보전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외전단가와 RBC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내임새 부분은 사실 교수님께서 3단계 전
중간, 후 다 말씀하셔서 저는 촉산 냄새는 특성상 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척척 나갈 때 또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단계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서 저희 농협이 하고 있는 사업과 굉장히 일치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들도 ICT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들이 축산과학원하고 협업을 해서 양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상 소지자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중간에 냄새가 많이 난 우려가 있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농가들의 컨설팅을 나가고 냄새 저감 시설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저희가 지금 계속 자금 지원 금액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같아요. 근데 이런 사실 시설을 정선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냄새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한 분열 처리 문제거든요. 분열을 빨리만 농장에서 빼낼 수만 있다면 냄새 나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또 분열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체계화된 시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재정책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악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좀 이렇게 주변과 같이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인재 육성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약간 결은 다른데 지금 저희 농협에 있는 직원들이 축산환경 개선 컨설턴트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데요. 지금 축산환경관리원회에 있는 전문가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기는 이제 환경관리원회 심화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런 심화과정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정말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조금 더 제가 희망을 하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는 전담 교육기관이 아니어야 되겠다. 이게 뭐 축산대학도 좋고 아니면 다른 유수의 대학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인정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라 우리 직원들 혹은 축산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경쟁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국가 자격증으로 통해서 축산 환경기사 이런 자격증 제도가 만약에 또 신설된다면 조금 더 생각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은 지금도 민원 발생 없이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그래야만 축산을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김단장님께서 서희관 교수님께 질문하신 것은 나중에 서희관 교수님이 잘 메모해 놓으실까봐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화 관련된 사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통계를 보면 지금 91.4%가 자원화인데 이 자원화가 잘 된다면 가축 분명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자원화 문제와 관련된 구직 확보 문제라든지 가능하면 좀 지자체 주민들과 상생하는 그런 방식, 지자체 자원화 센터와 연결하는 문제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판 일들이 굉장히 지금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기록 에너지화 관련해서 축산부, 가축분뇨와 연계된 그런 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이제 아까 REC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REC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걸 합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션, 서티피케이트라는 용어를 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아마 나중에 정경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넷제로를 위해서 농업 분야도 굉장히 좀
아이들을 자유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회권 거래자라든지 또 최근에 양분 관련된 얘기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정부에 건의하신 말씀들은 나중에 분당하시는 분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시고 반응하는 거, 또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생 이슈에 대한 것들. 저는 마지막에 제안하신 것이 크게 와닿습니다. 식산환경 관련된 심화 과정은 있지만, 저는 전담 교육센터 교육관을 정해서 전문가도 인증하고, 전문가도 육성을 하고, 또 최근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환경기사제도, 축산환경기사제도를 한다면 젊은이들 일자리에 높일 수 있고 또 축산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육성이 되면서 축산환경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 또 일자리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실제적으로 정책과 관련돼서 축산환경 이슈, 가축분뇨를 현장에서 다루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설턴트 교육도 하시고 다양한 그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이영 환경 관련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산환경 관련장 이영입니다. 정말 뜨거운 이슈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뜨거운 이슈에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축산환경 관련장 하기 전에 농촌진흥청의 국립식량과학원장을 마치고 축산환경 관련장을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전체가 한 5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축산 분야에서 생산되는 한 20조고요. 그 50조 중에 쌀이 한 7조 되고요. 축산에서도 양돈이 한 7조 됩니다. 제가 식량과학원장한테는 그 쌀 소비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뒤에 또 자동률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축산환경관련장을 왔더니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저 주목을 받을 줄 알았더니 환경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악취라고 하는 축산 내용이사하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 데 있고 그런데 와보니까 참 저는 축산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식량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동학도인데요. 그 이슈의 중심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얻게 돼서 좀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길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축산환경관련은 우선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개별 축산농가가 환경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컨설팅, 또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용 단장님 계속 말씀하신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컨설팅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축산환경 분야에 대한 전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축분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삶하고 동물도 가축들의 삶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춘식 소장님 말씀하실 때 기본만 지키면 될 것인데 기본이 안 지켜져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된 것은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육부수가 늘어났죠. 상당히 이제 육류 소비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육부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육이 되면서 이게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게 어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서 우리가 교통의 어떤 이 체증이 있는 것처럼 이 막힌 분야이 막히는 데가 생겼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한된 아까도 이제 우리 소희라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농지는 자꾸 줄어들고 대신 가축 사육 수는 늘어나면서 이게 바다로 갈 것이 바다로 못 가고 이제 뭔가 육지에서 어디론가 가야 농지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이제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막히니까
뭐든지 물이 흐르면 냄새가 안 나는데 안 흐르니까 이제 냄새가 나는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최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청소 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뇨 잘 빼주면 되는데 이제 못 빼주는 것도 있고 안 빼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못 빼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안 빼주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자꾸 이제 불신을 하게 되고 옆 동네 같은 동네 옆집에서 같이 자라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는데 그때는 그 냄새가 그냥 고향의 향수였어요. 농촌의 향기였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아까 이제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돼지 아니면 우사는 동네에 있는데 그 농사 짓는 분이 밖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많은 감정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소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축분야의 효율적인 처리는 지역 단위 경축선화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축선화 활성화되려면 여기서 나오는 자원들을 쓸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축산농가의 제한 이제 경동농가입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쓰기가 편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걸 써서 이익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이제에 대한 그 좀 여러 가지 더 키워볼 일들이 많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경축선화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입장이 아닌 경종농가 입장에서의 경축선화를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퇴비 액비의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 법으로 만든 게 퇴비 부습도 관리 의무화입니다. 검사 의무화입니다. 잘 됐다면 뭘 굳이 법으로 만들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강제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농가들이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잘 만든 퇴비나 액비를 농가가 사용하기 좋아야 편해야 되는데 사실 농촌에 가면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이게 농지에다 살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퇴비나 액비를 살포하는데 물론 액비 같은 경우 많이 지금 기술이나 아니면 장비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퇴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퇴비 살포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경지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이 농한기에 그걸 살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젖어 있거나 그러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퇴비 살포기 뚫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비료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화학비료 쓰기 좋습니다. 그 이제 비료 살포기 트랙터 뒤에서 뚫는 경우도 있고 모 심을 때 측조식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모 심면서 비료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농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해야 된다면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장비를 개발해야 되면 장비를 개발하고 또 가축분 퇴비를 그렇게 쓰기 좋게 성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국 단장님이 이제 이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애로사항 여러 가지 이제 공동장화 시설을 설치할 때 부지 확보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이 nim비 시설로 인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고 그런 잘한 그 우수 사례들을 아까도 우수 사례 얘기를 최준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공공시설이나 공동자원시설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전에 많은 소통이 있는데 그 소통의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역 주민하고 정보 공유가 돼야 돼요. 근데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암암이 하시다가 딱 들고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보 공유를 단점과 장점 다 공유를 하시고 또 잘 되는데 안 되는데 갖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동체가 어떤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남은 음식물을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효율은 높은데, 그 후처리 과정이 지금 사실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퇴비를 일반 농가들이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도 불신의 원인인데, 과거에 잘못 만들어진 그런 퇴비가 있으니까 음식물이 들어간 퇴비는 일반 농가들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만들어내고 에너지화를 했지만 뒤에서 나오는 퇴비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 됐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도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냄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만 지키면 냄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물이 많고 잘 사는 뒤에도 청소 안 하고 목욕 안 하면 냄새 안 납니까? 나죠.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기용 부회장님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쟁에 가면 그 기술들이 적용돼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들이 사육되고 작업자가 그 냄새 맡지 않으면서 잘 작업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나 소규모 영세 또 고령농립 때문에 그 자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 정부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은 지금 정부가 많은 그 지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부분들이 기본을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은 그 의식 개선과 또 이 홍보를 통해서 의식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축산과 동물복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시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양 교수님 말씀에 저도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 축산과 동물복지의 어떤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자꾸 왜곡을 시키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동물복지를 마치 방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스마트 축산은 무조건 공장식 축산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논의를 통해서 자꾸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지.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이국적인 그런 이 토론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들이 자꾸 논의가 돼서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면 실행 주체들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고 안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중심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평가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제한된 인력 가지고 현재 그 업무들을 현안들을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축산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 성장이 됐는데 이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지자체의 축산 담당 공무원도 적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업무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축산 분야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후속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뭐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좀 같이 돼야 되는데 생산에다가 초점을 뒀지 관리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제안들이 실천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김용국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특히 이제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양성을 하려고 해도 대학에서도 이 축산과에 요새는 뭐 동물장학과 그러는데 축산 환경을 하려는 학생들이 없어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종축을 한다든지 사양 관리하거나 뭐 이런 데는 많이 가시는데 가축분열을 다룬다 그러면 냄새나죠. 안 오신다는 거예요. 대학원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저희 축산환경관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과정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는데 사실은 그 교육 과정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젊은 축산학도들이 아니고 대개 보면 은퇴하신 공무원이나 축산 관련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김용국 단장 같은 경우는 농협의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동자원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생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잘 해왔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 관리라든지 또 개선을 하기 위한 관심과 그 다음에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형과학원 원장님께는 쌀을 다루시다가 환경 관련해 축산 굉장히 중요한 점을 계신데 상당한 문제가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 경축순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수요자 정식, 다시 말하면 가축분뇨를 쓰는 경동 농가 입장에서 어떤 품질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축산농가들이 항생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PVP 부숙도 관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쓰는 농가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가축분뇨는 잘 기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관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냄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스마트 축산과 동물복지에서 스마트 축산 하면은 사람들 음식 속에는 공정식 축산을 머리에 두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 또 동물복지도 역시 방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인식에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기체와 관련해서 축산업은 농업 분야의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걸 차후적으로 관리하거나 또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거 플러스 실제적으로 정책을 다루시는 두 축이죠. 축산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 쪽에 중요하게 되었고 농업 분야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축산과 지금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를 현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굉장한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입니다만 우리 환경 정책 과장을 맡고 계신 성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광현 국가대표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법을 전면 개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계기가 된 것이
규제를 뭐 강화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축분뇨법이 이제 제정되고 조금씩 바꿔가다 보니까 앞뒤가 이렇게 체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되게 크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시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본 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생각났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는 그런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히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이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 법 개정해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 지역 현재 그 어느 정도 공감 형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 법을 보니까 수용권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 가축분뇨법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를 했을 때 누가 알박기 해가지고 땅 안 파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조항. 그 다음에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관계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는 게 관련 법에 보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국공유지를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다른 땅보다 아마 그 강변옆에 큰 땅은 많지 않고요. 아마 산림촌 땅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좀 많이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축분뇨 양분조사 이런 것들을 전국 단위로 이렇게 좀 해보면 이제 뭐 가축분뇨만 다 뿌려도 이제 우리나라 필요한 양분량의 2배를 뿌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면밀히 생각해 보면 이게 2배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가보면 논에는 거의 안 뿌리잖아요. 논하고 밭하고 대략 절반 정도 된다 그러고 이게 밭에는 벌써 4배가 뿌려지는 거죠. 근데 밭도 다 안 뿌리거든요. 시설재배를 많이 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태는 많이 있는 데는 한 10배 이상 뿌리고요. 안 뿌리면 거의 안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화학비료도 안 주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게 골고루 뿌려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좀 현장 중심으로 진짜의 실태를 좀 보려고 우리 조혜련 교수도 참석해서 참여해서 연구 중인데 그 현장 중심의 가장 실질적인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좀 골고루 뿌려지기만 해도 경축 순환이 제대로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편집하라든지 장비하고 조직을 갖다가 이 수동으로 거의 못하거든요. 장비하고 조직을 어떻게 해서 뭐 장비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갖다 갖춰줄 수 있도록 하는 건가. 또 하나는 또 현장 가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퇴비하고 화학비료 복합 처방을 퇴비가 더 부족하니까 뭐 이게 우분하고 이제 어떻게 개분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이런 퇴비와 퇴비의 조합도 있지만 퇴비와 이제 화학비료 조합 같은 것들을 갖다 하면 해주는 서비스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이제 모르는 것도 많이 풀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료를 보면은 적정 양분의 1.5배 정도까지는 증수가 되지만 그것도 초과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품질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모르고도 많이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보면은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히 아까 이용 부회장이 미네랄 때문에 낚시 저감된다는 게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그래서 한번 현장 가본다고 못 가보는데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도 이게 해비의 미세먼지 부분에 조금의 문헌조사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학비료시도 미세먼지 아모니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수나 활성화를 했을 때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총량으로 얼마큼 좀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인지 건축수나 잘하면 제가 생각할 때 미세먼지 요구를 갖다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악취 측정 표준화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축사 표준 설계도 제가 연구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연구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뭐 우수 축사 현장 몇 군데 가보고 겨우 개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에 대해서 기존 연구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부에서 제일 하고 있는 그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악취 개선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 쪽에서 강력악취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차별성을 위해서 똑같은 걸 할 수는 없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좀 해서 환경부 쪽에서 이제 주제는 지금 벌써 다 있고요. 또 지원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공단에서 많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라고 있어요. 예, 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뭐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뭐 계층을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보조금을 준다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장치가 바이오 컨텐에 미네랄하고 이거에 최근에 그 환경부에서 공단으로 사업을 해갖고 우리 공모 사업으로 현장에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환경부에서 더 예산을 줘갖고 확대시키달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주시면 지금 제가 이제 다 체크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명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어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사실 구축분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법 조항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분 관리 한 10배 이상은 현장에서 쓰고 있다고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만 10배까지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장비가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좀 지원해 주시는 미네랄 분야 기재감은 좀 환경부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런 쪽에 좀 지원 정책 이런 것들 좀 국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하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또 나중에 질문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오늘 하여튼 패널을 마지막이겠습니다만 제가 많은 공개 과장님들하고 일을 했습니다만 정경석 과장님 실행력 대단하시고 또 특성 환경 자원과 관련돼서 여러 미션을 수행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저는 코멘트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50분부 축산환경사업과장 정경석입니다. 일단은 저희과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좀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요. 또 10분씩 시간을 많이 드리니까 상당히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일단 저희 축산업의 현실 그리고 축산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농식품부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 현황들 그리고 이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경 부회장님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축산업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가축 사육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분뇨 발생량은 지금 많아지면서 이제 좀 악취 문제나 이제 또 환경부에서 제기하는 이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대기 오염 문제까지 굉장히 지금 축산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축산 악취도 있지만 이제 암모니아 관리, 어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암모니아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관련해서 축산 분야가 해야 될 부분들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환경 자원과 축산 환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 축산하고 환경이 정말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령의 이경 부회장님이나 다른 현장들을 통해서 답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축산 환경이 왜 중요하고 축산과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고 저희가 답을 찾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토양에 대한 오염 우려 그리고 수계에 대한 오염 우려 그리고 이제 대기 암모니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기본만 지키면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계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축의 건강이나 복지 측면에서 저희는 축산 환경이 중요하다.
지금 동물복지 축산물들의 어떤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건강한 축산물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제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가축 부분을 육성해 나간다면 이제 경제적인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작업자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이제 축산 환경이 개선돼서 축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지역에서 작업자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처리하면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지금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축산과 이제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최근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지만 가축 질병 부분에서도 이제 축산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환경적인 측면, 특히 이제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의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축산 환경이 이제 개선된 상황에서 축산업이 여기가 되게 되면 경제성도 올라간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 현장에서 뭐 여기 계신 이경 부회장님이나 충분히 이제 축산 환경이 개선된 장소에서 거의 그 폐사율도 거의 없고 이제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롭게 된다고 하면 축산 환경이 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축산 농가들한테 어떻게 좀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인식 개선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축산 환경 개선 활동인데요. 뭐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개별 처리 시설 지원한다거나 공동 자원화 시설들 어떤 위탁 시설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축산 악취가 좀 우려되는 농가들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 인근이나 이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에 국민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지역들 한 10개 정도를 잡아서 지금 집중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저희 정부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동협회나 어떤 생산자 단체 그리고 농축협, 지자체가 다 협력해서 우리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난달 10월 말에 일단 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암모니아 수치도 한 반 정도 지금 뭐 절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 민원들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결과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악취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뭐 그게 모든 게 다 개선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이제 신도시 근처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좀 체감하는 인식 좀 분명히 악취가 개선된 것 같다.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최충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경동농가와 축산농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과 축산농가의 어떤 그런 소통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한 월 한 2회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10개소에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정서적인 악취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지역 협의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가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가가 기본을 지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진다면 어느 정도 축산 악취는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 축산 환경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을 하면서 되게 언론에 또 욕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뭐 축산 농가들 뭐 규제한다는 측면보다 농식품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축산 농가들이 같이 좀 함께 좀 따라할 수 있고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축산하는 너무나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도 이렇게 개선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많이 좀 홍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 축산 농가들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보도자료나 아니면 이제 이런 다양한 기자들을 통해서 아마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이런 활동들이 좀 마련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추진 방향인데요. 앞에서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뭐 탄소 중립, 뭐
어떤 전환을 위해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 에너지화 부분인데요.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저희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한 6개소 정도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역 주민의 어떤 주도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이 좀 확보가 못돼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지금 담보가 못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이제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원화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정화 처리하는 부분이고, 농식품부는 이제 자원화 중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원화만 저희가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퇴비하고 액비의 이제 살포지 문제, 아까 서인학 교수님도 이제 어떤 농경지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축 사육 교수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살포지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원화만 고집할 것은 아니다. 이제 아마 우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제 퇴비야, 즉 자원화, 그리고 이제 정화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화 처리, 그리고 에너지화, 그 지역 중심의 어떤 뭐 온실이라든지 충분히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데는 에너지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지금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기하신 이제 우리 에너지화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은 이제 민간 법인 중심의 좀 획일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지역 주민이 좀 참여하는, 우리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출자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어떤 모델들,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형들이 나오게 되면 지자체하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 그런 부분, 분명히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되고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어야지 분명히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뭐 우리 김영국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 함께 고려해서 그런 좀 이도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반 구축 부분인데요. 앞에 우리 정의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축 분뇨 실태조사 부분이 이제 기존에 우리 지자체 시도 시군에서 행정조사한 통계하고 저희들이 실제 가봐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통계가 상당히 생각보다 괴리감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전국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뭐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 축종별로 아니면 규모별로 그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정책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제 경축순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제기됐지만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 개별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역 단위의 이제 축산 환경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로 저희가 이제 축산 환경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악취 개선 사업이나 이제 아까 이병훈 부회장님이 강조해 주신 관여 악취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뭐 저희 사업 개편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아마 시군 단위의 아마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민원해소나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이제 지역 협의체를 좀 활성화한다든지 좀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오늘 오신 전문가들과 이제 다른 분들과 한번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버넌스를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께서 역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환경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는 아프리카 대지열병이라든지 축산 질병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런 것들이 축산 환경 인식 개선 또는 대국민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하는 사례 이런 걸 통해서 합치 문제죠 지금. 저는 굉장히 그 와닿는 좀 민감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암모니아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를 위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리 방식을 다양화한다. 그동안 가축분의 자원화, 또 공공처리 시장, 환경보호, 그 외에도 에너지와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협동작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기반 구축을 위한 적절한 실태 조사, 보관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질문에 대한 것을 오늘 그 발제를 하신 서유란 교수님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또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서유란 교수님 발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 교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유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 김윤 단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140억 정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들어가고 저도 이제 그중에 하나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부분이 이제 농업 시설 그 축사 내에서 작업자가 노출되는 정도 미세먼지 측정을 같이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 암모니아가 삭스, 나스 같은 그런 질소 산화물하고 만나게 되면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1마이크로보다 조금 더 작은 초미세먼지가 변해서 그래서 암모니아의 발생이 80% 정도가 농업이니까 농업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가 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삭스, 나스이 포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생 기작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그게 뭉쳐서 얼마만큼이 변형되는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미세먼지에 농업이 관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농업이 이거의 주범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만 딱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농식품부랑 환경부랑 같이 해서 이제 양분 관리 관련된 제도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규용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그 여기저기의 소스를 통해서 현장을 모범 사례라고 하는 데를 찾아다니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협회 쪽에서 또 그 한우협회도 있으니까 양돈 한우 이쪽에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연구진에서 그거를 직접 찾아가서 유형화를 한다거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결론 모범 사례로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육권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그 가축 사육권에 대한 문제가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용어 자체로 판단하면은 마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권리를 하나 만든다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용어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가축 사육권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뭐 용어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보화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정보화 사업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정경숙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사육 두수가 현장과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가축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그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모든 그 원인 자체가
그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육 두수에 대한 기준이 몇 마리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그 정보화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할 거냐? 모든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부숙도 기준처럼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육권이라는 게 하나 살짝 중간에 끼어들면서 올 수 있는 효과는 지금 기존에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증치료로 가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만 사육권을 통해서 이제 물려받거나 상속되거나 아니 매매를 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인 강화책을 통해 가지고 이분화돼서 이제 일종의 유예와 그다음 강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문제는 그 규모화되는 사육시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규모화는 좋지만 기업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축산업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약간 방어하기 위한 기재. 예를 들면 지금처럼 1000마리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20개 뭔가를 사들여서 한 2만 두를 한다고 치면 그분한테는 이제 2만 두에 해당하는 어떤 규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으로서는 1000마리에 대한 기준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축산에 대한 일종의 약간 그 환경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이게 축산인에 대한 어떤 그 환경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협회와 농협 등을 포함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가 그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있겠죠? 오늘 또 플로우에 마무리를 때문에 제가 마지막 코멘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 발표를 해주신 서일환 교수님 그리고 6분의 플로어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었고 또 토론 시간도 다른 토론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코멘트 하기는 쉽지 않거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기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코멘트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저도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의 추세라 몇 군데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현장의 담입니다. 부문 현장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특히 모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범 사례를 잘 발굴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잘 다루게 한다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하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애로 요인들 또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생산자 단체 아까 나름대로 지금 한전에서는 방송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현장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환경 관련이라든지 또 중요한 분야를 차고 있는 농협 투표의 역할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니 이게 수레바퀴가 다 있어가지고 정부만 한다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역할 분담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오늘 좋은 우리 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갈등 해결을 위한 문제들 또 거버넌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정영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실 양돈 관련된 걸로 제가 활동 규제가 됐을 때 어떤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 양돈을 많이 사육하는 그런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양돈 문제가 미국이나 한국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 있느냐 양돈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스쿨 디스트릭트 우리 같으면
학교의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해가지고 스쿨버스가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줘요. 아까 정서적 악취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산 농가들은 열심히 해서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 또는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인 시스템에서 미국에서 그걸 작동하는 현장을 제가 꽤 오래전에 보면서 축산단체 회장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어떤 사회적 지역 주민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부정적인 이미지도 밝힐 수 있고 또 국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사회적 그런 갈등을 풀어가 나갈 수 있는 게 축산농가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합해서 오늘 굉장히 아시아 투데이에서 의미 있는 세미나 또 이재용 위원장님께서 했는데요. 우정신 대표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마지막 종합해서 이제는 축산 이 환경 문제, 환경이라는 건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다 환경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빙랩 어프로치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침 지금 우리 정경석 과장께서 저한테 우리 서울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축산환경 기본기 수립입니다만 저는 오늘 토론을 다 들어보면서 이제는 리빙랩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리빙랩 어프로치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토론하는데 다 왔잖아요. 정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는 분들 거기에 업체도 참여하고 또 중요한 것은 농업인도 참여하고 농협도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한데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리빙랩 어프로치라고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거 토론하면서 그걸 우리가 정책의 중요한 거를 해결을 방안으로 제시를 위해서 이제는 축산 환경 문제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함께 현장에서 정책 담당자 이런 분들이 맡고 또 그걸 비즈니스를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오랫동안 축산 환경이 벌써 몇 년째예요. 내가 기획해서 98년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축산 환경 문제 많이 했습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지금 아까 말한 네트 제로에서 에너지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사회적인 여건이 좀 성숙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정책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다음 단계로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하나의 모멘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또 화면으로 중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책 담당하시는 환경부나 또 농식품부가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축산이 지속 가능한 축산이 발전되고 축산 환경이 제대로 관리돼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축산으로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